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한국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대학생은 새벽 2시 기숙사 방에서 불닭볶음면에 도전하고 있고요. 파리 말의 지구의 비건 카페에서는 김이 오늘의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런던 소호의 힙한 바에서는 소주 칵테일이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죠. 이건 단순한 음식 트렌드가 아닙니다. 문화 현상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음식은 대부분의 외국인들에게 낯선 아시안 푸드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 음식이나 일본 음식에 비하면 인지도도 낮았고 접근성도 떨어졌죠. 한인타운을 찾아가야만 겨우 맛볼 수 있는 일부 매니아들만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핵폭풍급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지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퓨전 한국 음식을 선보였지만 지금은 한국 전통의 맛을 더 선호합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평소에 즐겨 먹는 가정식을 그대로 먹고 싶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핫한 건강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고기나 비빔밥 정도의 음식이 한국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매우 광범위한 한국 음식들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에게 매우 생소한 음식들도 서슴없이 즐겨 먹고 있습니다. 맨해튼의 홀푸드 마켓에 가면 코리안 BBQ 소스가 당당히 진열되어 있고 베를린의 평범한 슈퍼마켓에서도 김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바이의 고급 쇼핑몰 푸드코트에는 한식당이 줄을 서 있고 방콕의 세븐일레븐에는 컵밥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죠. 한식은 더 이상 특별한 날 먹는 이국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일상이 되었습니다.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일까요? 왜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음식에 열광하는 걸까요? 단순히 맛있어서일까요? 아니면 건강해서일까요? K-팝과 K-드라마 덕분일까요? 정답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K-푸드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불닭볶음면 한 봉지가 유튜브 챌린지 콘텐츠가 되기까지, 김한장이 비건 슈퍼푸드로 변신하기까지, 그리고 떡볶이가 파리의 길거리 음식이 되기까지의 놀라운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세계를 사로잡은 K-푸드의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이야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음식을 해외에서 먹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의 한인타운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한국인 친구의 집에 초대받는 수밖에 없었죠. 당시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가진 인식은 대부분 이랬습니다. 김치? 아, 냄새 강한 발효 채소? 불고기? 일본 데리야키랑 비슷한 거? 한국 음식은 다 매울 것 같은데. 실제로 2010년 CNN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중 한국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 미만이었습니다. 반면 중국 음식은 95%, 일본 음식은 70%가 넘었죠. 하지만 그 무렵 조용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K-팝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2010년대 초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어떤 나라지? 한국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 이때부터 유튜브에 코리안 푸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한국인 유튜버들이 올린 먹방 콘텐츠였지만 점차 외국인 여행 유튜버들이 한국을 방문해 길거리 음식을 먹는 영상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오 마이 갓! 정말 엄청난 맛이야! 지금껏 이런 맛은 맛본 적이 없었어!
이런 리액션 영상들이 하나둘씩 바이럴을 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바로 K-드라마의 글로벌 돌풍이었죠. 2013년 별에서 온 그대가 아시아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전지현이 치킨과 맥주를 먹는 장면은 그야말로 전설이 되었죠. 중국에서는 치맥 열풍이 불었고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중국 전역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사랑의 불시착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손예진이 먹던 떡볶이, 김수현이 만들어준 라면, 그리고 극중 북한 주민들이 나눠 먹던 초코파이까지 모든 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 빨간 음식은 어디서 살 수 있어? 저 누들은 뭐지? 맛있어 보여. 나 한국 음식 먹어보고 싶어. 2021년 오징어 게임이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극중 등장한 달고나가 전 세계적인 챌린지가 되었고 뽑기 과자는 해외 마트에서 품절 사태를 빚었습니다. 틱톡에서는 달고나 챌린지가 수십억 뷰를 기록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K-드라마는 한국 음식을 스토리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주인공이 힘든 날 먹는 라면 한 그릇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고 연인이 함께 먹는 떡볶이에는 로맨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된장찌개에는 따뜻함이, 야식으로 시켜 먹는 치킨에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담겨 있었죠. 사람들은 그 감정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라면을 먹으며 위로받고 싶었고 떡볶이를 먹으며 설렘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K-드라마를 정주행한 다음 날 사람들은 구글에 이렇게 검색했습니다. 한국 음식점 가까운 곳, 한국 라면 만드는 법, 한국 치킨 배달.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K-드라마가 방영된 직후 해당 국가에서 코리안 푸드 검색량이 평균 300에서 500% 급증했습니다. 2020년 이태원 클라스 방영 후 일본에서 포장마차 스타일의 한식당 창업이 급증했습니다. 2022년 나의 해방일지 방영 후 유럽에서 막걸리 수입량이 전년 대비 250% 늘었죠. 하지만 K-드라마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드라마는 관심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식탁까지 올라가게 만든 건 또 다른 힘이었습니다. 바로 SNS와 인플루언서의 힘이었죠. 2016년 한 미국 래퍼의 인스타그램 포스팅이 한식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카디비가 올린 한 장의 사진. 그 속에는 고추 참치 캔과 밥, 그리고 김이 있었습니다. 캡션은 간단했죠. 아주 좋은데? 24시간 만에 100만 좋아요, 수십만 리그램. 댓글에는 그거 어디서 살 수 있어? 이름이 뭐야? 같은 질문이 폭주했습니다. 그 다음 주 미국 전역의 아시안 마켓과 아마존에서 고추 참치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한 달 만에 재고 소진. 제조사는 긴급 증산에 들어갔죠. 한 장의 사진이 만들어낸 현상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불닭볶음면 챌린지는 K-푸드 바이럴 마케팅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유튜버들은 앞다투어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괴로워하는 영상을 올렸고 시청자들은 그 리액션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너 이렇게 매운 거 먹을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매운 라면 챌린지. 재미있는 건 이게 전혀 계획된 마케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몇몇 유튜버들이 재미로 시작한 챌린지였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된 거죠. 삼양식품은 이 흐름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별도의 광고 없이 그저 챌린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제품을 무료로 보내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서 콘텐츠를 만들어 퍼뜨렸죠. 결과는 2023년 기준 불닭볶음면은 8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고 연간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라면 수출 역사상 최고 기록이죠. 틱톡의 등장은 이런 바이럴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15초에서 1분 정도의 짧은 영상, 중독성 있는 음악, 따라하기 쉬운 포맷. 틱톡은 K푸드 콘텐츠의 완벽한 플랫폼이었습니다. 해시태그 한국 핫도그 100억 뷰 이상, 해시태그 떡볶이 70억 뷰 이상, 해시태그 한국 편의점 50억 뷰 이상. 특히 한국 편의점 콘텐츠는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한국 여행 중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숙소에서 하나하나 뜯어 먹으며 리뷰하는 영상들이 수천만 뷰를 기록했죠. 외국인들은 한국 편의점이 천국처럼 보였던 겁니다. 24시간 열려 있고 수백 가지의 즉석 식품과 스낵이 있고 그것들이 다 맛있다니.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요.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엠마 체인벌린이라는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김을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팔로워는 1200만 명. 그 영상이 올라간 후 일주일 동안 미국의 트레이더조 마트의 김 스낵 매대는 텅텅 비었습니다. 한국 김은 이미 미국에서 건강한 간식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미국 초등학생들 도시락에 김 스낵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된 거죠. 2023년 올리비아 러드리고는 서울 콘서트를 마치고 인스타 스토리에 떡볶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완전히 빠져버렸어. 그 스토리는 수백만 명이 봤고 다음날 전 세계 팬들은 자기 동네에서 떡볶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게 바로 2020년대 K푸드 확산의 메커니즘입니다. 셀럽 한 명의 포스팅이 수백만 달러의 광고 효과를 만들어내고 한 명의 유튜버가 한 기업의 운명을 바꿔놓는 시대. 그리고 한국 음식은 이 시스템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 음식에는 남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비주얼입니다. 비빔밥을 떠올려 보세요. 하얀 밥 위에 노란 단무지, 빨간 고추장, 초록 시금치, 주황 당근, 갈색 버섯. 무지갯빛 색감이 그릇 하나에 담겨 있죠. 사진을 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떡볶이는 어떤가요? 윤기나는 빨간 떡과 노란 어묵, 그 위에 뿌려진 하얀 통깨.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맛있어 보이는 음식입니다. 한국 치킨? 바삭한 겉면에 반짝이는 소스가 코팅되어 있고 자를 때마다 김이 모락모락.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 그 자체가 ASMR이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음식 문화에는 원래부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궁중 요리의 오방색 개념, 반찬의 조화로운 배치, 음식의 색과 질감을 중요시하는 문화. 그게 21세기 SNS 시대를 만나면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겁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해시태그되는 음식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바로 한국 음식입니다. 코리안 푸드 해시태그는 2천만 개가 넘고 한국 치킨, 떡볶이, 비빔밥 같은 세부 해시태그들도 수백만 개씩 달려있죠. 틱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ASMR 콘텐츠에서 한국 음식만큼 소리가 좋은 게 없습니다. 떡볶이를 휘휘 저을 때의 끈적한 소리, 치킨을 베어 물 때의 바삭한 소리, 불닭볶음면을 후루룩 먹을 때의 소리, 김을 손으로 부서뜨릴 때의 바스락 소리. 이 모든 게 만족 컨텐츠가 됩니다.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먹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게 도전과 재미 요소입니다. 불닭볶음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게임입니다. 나는 이걸 끝까지 먹을 수 있을까? 챌린지를 시도하고 그 과정을 영상에 담고 시청자들은 그 반응을 보며 즐깁니다. 달고나 만들기도 일종의 게임이죠. 성공하면 뿌듯하고 실패해도 재미있습니다. 과정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한국 편의점 음식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김밥 2개에 바나나 우유, 그리고 떡볶이 추가. 이런 식의 나만의 조합을 만들고 공유하는 재미. 이것도 하나의 놀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 음식이 단순히 보기만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맛도 있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인스턴트 식품들은 조리가 간단합니다. 라면은 물 끓여서 넣기만 하면 되고 컵밥은 전자레인지에 2분이면 됩니다. 김스낵은 뜯어서 바로 먹으면 되죠. 바쁜 현대인들, 특히 MZ세대에게 이런 간편함은 엄청난 매력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불닭볶음면 한 봉지는 미국에서도 2, 3달러면 살 수 있고 김스낵은 1달러 정도. 비빔밥을 레스토랑에서 먹으면 15달러 정도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한 끼입니다. 저렴하고 접근성 좋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이게 바로 K푸드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이 통하지 않을 시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K푸드가 전 세계를 사로잡은 데에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함입니다. 202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면역력과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 한국 음식이 완벽한 솔루션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불립니다. 발효식품으로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고 저칼로리의 식이섬유가 많죠. 서구권에서 발효식품 열풍이 불면서 김치는 사워크라우트나 피클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건강 잡지 헬스는 김치를 슈퍼푸드로 지정했고 뉴욕타임스는 김치는 장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비빔밥은 완벽한 한 그릇 식사로 주목받았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가 있고 다양한 채소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죠. 특히 비건과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고기를 빼고 두부나 버섯을 추가하면 완벽한 비건 식사가 되니까요. LA의 한 비건 레스토랑은 비건 비빔밥을 시그니처 메뉴로 내세워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김은 어떤가요? 서구권에서는 오랫동안 이상한 해초로 여겨졌던 김이 이제는 슈퍼푸드 스낵이 되었습니다. 김 한 장에는 요오드, 칼슘, 철분,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로리는 거의 없고 단백질 함량은 높죠.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까지 들어 있습니다. 미국 홀푸드의 건강식품 코너에 가면 김스낵이 당당히 한 선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건, 글루텐 프리, 저칼로리, 고단백질 같은 라벨이 붙어 있죠. 한국의 발효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추장은 핫소스의 고급 버전으로 미식가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타바스코나 스리라차는 그냥 맵기만 한데 고추장은 매운맛에 단맛, 감칠맛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발효식품이라 건강에도 좋죠. 뉴욕의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고추장을 활용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고급 레스토랑의 소스 선반에 고추장이 당연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식의 또 다른 강점은 식물성 단백질의 풍부한 활용입니다. 두부, 콩나물, 각종 버섯.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이런 재료들을 메인 요리로 활용해 왔습니다. 기후 위기와 지속 가능성이 화두가 되면서 육식을 줄이고 식물성 식단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식은 이미 그런 식단의 훌륭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버섯 전골 이런 음식들은 고기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한 끼가 됩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인들 스스로는 이런 건강함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할머니 때부터 먹어오던 음식, 엄마가 해주던 음식을 먹었을 뿐이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게 깨달음으로 다가온 겁니다. 아, 이렇게 먹으면 건강하면서도 맛있을 수 있구나.
채소를 이렇게 많이 먹어도 전혀 질리지 않네. 발효식품이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을 수 있구나. 한식은 건강한 식사는 맛없다는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건강하면서도 맛있고 만족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음식.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찾던 답이었던 겁니다. K푸드의 성공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현지화입니다. 초기에는 중국이나 일본 음식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한국 음식을 현지인들이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해 각 나라의 입맛에 맞게 각 지역의 식재료와 결합하며 유연하게 변화를 시도했죠. 미국의 코리안 BBQ 타코가 좋은 예입니다. 불고기나 갈비를 멕시칸 타코 껍질에 넣고 김치를 얹고 고추장 마요네즈를 뿌린 퓨전 음식이죠. LA의 푸드트럭에서 시작된 이 메뉴는 이제 미국 전역에서 팔리는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이게 한식이야, 멕시칸이야?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걸 맛있게 먹고 한국 맛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K볼 트렌드가 유행입니다. 하와이안 포케 볼이나 일본식 돈부리 형식을 빌려 밥 위에 불고기나 두부, 각종 채소를 올리고 고추장 드레싱을 뿌린 한 그릇 음식. 파리, 런던, 베를린의 헬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런 K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치킨과 불고기가 인기입니다. 두바이나 사우디의 한식당들은 철저하게 할랄 규정을 지키면서도 한국 음식의 맛을 재현해내고 있죠. 심지어 할랄 불닭볶음면도 출시되었습니다. 무슬림 인구 18억 명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겨냥한 거죠. 인도에서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비지 김치가 개발되었습니다. 멸치 액젓 대신 식물성 재료로 감칠맛을 내는 방식이죠. 일본에서는 한국 치즈 핫도그가 한국 독구라는 이름으로 10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원조는 한국이지만 일본식으로 약간 변형되어 더 달콤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졌죠. 동남아시아에서는 라면에 현지 향신료를 더한 버전들이 인기입니다. 태국의 또면 불닭볶음면, 베트남의 쌀국수 스타일 라면 같은 것들이죠. 이런 현지화는 단순히 변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K푸드의 생명력을 증명하는 겁니다. 한국 음식의 기본 고추장의 매콤달콤함, 김치의 상큼한 발효맛, 한국식 튀김의 바삭함, 이런 핵심 요소들은 유지하면서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재해석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현지화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결국 진짜 한국 음식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코리안 BBQ 타코를 먹어본 사람은 진짜 한국 불고기는 어떤 맛일까? 궁금해합니다. K볼을 먹어본 사람은 한국에 가면 뭘 먹어봐야 하지? 검색하기 시작하죠. 현지화는 입구입니다. 그 입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K푸드의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번 냉정하게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K푸드는 정말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한국 식품 수출액은 1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수치죠. 특히 주목할 건 성장 속도입니다. 2020년 이후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식품 시장 평균 성장률 3에서 5%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라면 수출액 2024년 기준 약 12억 달러. 5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김 수출액은 7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김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산이 차지했죠. 소주 수출액 2.5억 달러. 미국 시장에서만 5년 새 4배 증가. 국내산 소스 장류 수출은 3억 달러를 넘어섰고, 역대 최대 실적 갱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장담극인은 세계 유네스코의 권고를 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위 수입국입니다.
2024년 기준 약 25억 달러의 한국 식품을 수입했죠. 중국, 일본이 그 뒤를 잇고 흥미롭게도 유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한국 식품 수입액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신흥 시장이지만 성장률은 가장 높습니다. 연평균 50% 이상 증가하고 있죠. 온라인 시장 데이터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아마존에서 코리안 푸드 카테고리의 매출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00% 증가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죠. 미국의 주요 온라인 식품 플랫폼 위에서 한국 식품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국 식품보다도 높은 비중이죠. 레스토랑 데이터도 인상적입니다. 옐프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내 한식당 수는 2015년 약 4,000개에서 2024년 1만 2,000개 이상으로 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리안 BBQ와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이제 한식당은 뉴욕, LA, 시카고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에만 한식당이 200개 이상, 파리에도 150개 이상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각각 5, 60개 수준이었죠. 소셜미디어 지표는 어떨까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코리안푸드 2,500만 개 이상, 틱톡 해시태그 코리안푸드 조회수 200억 뷰 이상, 유튜브에서 코리안 푸드 검색 결과 1억 개 이상의 영상. 이 수치들은 단순히 인기를 넘어섭니다. 이건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한국 음식이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주류 식품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죠. K푸드의 영향은 단순히 한국 음식의 소비 증가를 넘어섭니다. 글로벌 식문화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첫째, 매운맛의 재발견입니다. 서구권에서 매운맛은 오랫동안 고통에 가까웠습니다. 멕시칸 음식의 할라피뇨나 인도 커리의 매운맛은 도전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K푸드는 맛있는 매운맛을 보여줬습니다. 고추장의 단맛과 감칠맛이 어우러진 매운맛, 불닭의 중독성 있는 매운맛. 이건 단순히 참고 먹는 게 아니라 즐기는 매운맛이었습니다. 이제 서구의 식품 회사들도 한국식 매운맛을 적용한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리안 스파이시 또는 K-스파이시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긴 겁니다. 둘째, 발효의 가치 재조명입니다. 김치와 된장, 간장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사워크라우트, 미소, 템페, 콤부차 같은 다른 나라의 발효식품도 덩달아 주목받기 시작했죠. 발효는 이제 단순한 보존 기술이 아니라 건강과 맛의 비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셋째, 한 그릇 식사 문화의 확산입니다. 비빔밥, 덮밥, 컵밥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한 그릇에 모든 영양소를 담는 방식이 서구권에서는 혁신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볼 컬처는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가 되었고 포케볼, 브리또볼, 샐러드볼과 함께 K볼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넷째, 편의점 식문화의 수출입니다. 한국의 편의점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독특합니다. 24시간 운영, 수백 가지의 즉석식품,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높은 퀄리티. 일본에도 편의점 문화가 있지만 한국 편의점의 다이나믹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매주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트렌드에 빠르고 젊은 층의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외국인들이 한국 편의점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의 편의점들이 한국 편의점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세븐일레븐은 최근 코리안 푸드 코너를 만들어 김밥, 떡볶이, 컵밥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테스코도 K푸드 섹션을 신설했죠. 다섯째, 치킨의 재정의입니다.
세계적으로 프라이드 치킨은 KFC 스타일이 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치킨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했죠. 더 바삭한 튀김옷, 다양한 소스 옵션, 그리고 치맥 문화. 이제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은 KFC와는 별개의 하나의 독립적인 카테고리로 인식됩니다. 미국 전역의 본촌, 교촌, BBQ 치킨 같은 한국식 치킨 프랜차이즈가 퍼져나가고 있고 현지 업체들도 코리안 스타일을 표방한 치킨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섯째, 술 문화의 변화입니다. 소주는 한국에서는 그저 소맥이나 회 먹을 때 마시는 평범한 술이지만 해외에서는 트렌디한 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소주는 라이트하면서도 취할 수 있는 사케보다 캐주얼한 K문화를 즐기는 술로 인식됩니다. 뉴욕의 힙한 바에서는 소주 칵테일이 시그니처 메뉴이고 LA의 클럽에서는 소주밤이 인기입니다. 막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주라는 이미지를 벗고 내추럴 와인처럼 아티잔 술로 포지셔닝 되면서 유럽의 와인바에서도 팔리고 있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K푸드가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또 하나의 외국 음식이 아니라 글로벌 식문화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음식을 열광하는 걸까요? 맛있어서? 맞습니다. 건강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K드라마 때문에? 물론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K푸드는 현대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즐길 수 있지만 만족스러운 음식, 건강하지만 맛있는 음식, 사진 찍기 좋고 공유하고 싶은 음식, 혼자 먹어도 함께 먹어도 좋은 음식,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스토리가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불닭볶음면 한 봉지에는 도전의 이야기가, 떡볶이 한 접시에는 추억의 이야기가, 김치 한 조각에는 시간의 이야기가, 치맥 한 세트에는 위로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소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K드라마를 통해, SNS를 통해, 인플루언서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K푸드는 더 이상 한국의 음식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뉴욕의 직장인이 점심으로 먹는 비빔밥, 파리의 학생이 간식으로 먹는 떡볶이, 런던의 가족이 저녁으로 시켜 먹는 치킨, 베를린의 비건이 즐기는 김스낵, 두바이의 부자가 대접하는 한식 코스. 이 모든 것이 K푸드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세계가 모르는 음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족발, 순대, 보쌈, 막창, 곱창, 수육, 잡채, 냉면, 삼계탕, 감자탕. 리스트는 끝이 없습니다. 이 음식들 하나하나가 앞으로 세계로 나가게 될 겁니다. 누군가의 유튜브 영상에, 누군가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누군가의 틱톡 챌린지에 등장하면서요. K푸드의 세계 정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음식의 확산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의 확산이고 한국적 가치관의 공유이며 결국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음식만큼 강력한 문화 외교가 있을까요? 음식만큼 빠르게 마음을 여는 매개체가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우리 음식은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어려울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독특하고 너무 강하고 너무 한국적이라서요. 하지만 바로 그 독특함, 강렬함, 한국다움이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K푸드를 먹습니다. 그리고 K푸드를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불닭볶음면으로 한국을 처음 알게 되었고, 누군가는 비빔밥으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누군가는 소주 한 잔으로 한국의 정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한국에 가서 진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바로 그 순간이 K푸드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성과일 겁니다. 이제 세계는 K푸드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